안녕하세요. 스탠드 수진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어떤 공채와 이런 러쉬를 지나고 뭔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막연함도 느끼시는 분들, 혹은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나는 이 길에 소질이 없나, 나는 정말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내가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마구마구마구 피어나는 시기일 거예요. 작년에 제가 딱 이런 느낌으로 이 길을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어서 제 이야기가 그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말 힘들 때 행복에 대한 걸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쯤에 저는 딱 준비한 지 1년 정도 됐던 때거든요, 작년이. 막 많은 공채, 큰 공채, 작은 공채를 다 썼는데 그때 당시에 다 떨어진 거예요. 정말 헤어 메이크업 받고 포트폴리오도 정말 몇 개를 찍고 그러면서 돈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몸도 힘들고 근데 다 떨어지니까 완전 멘탈도 와르르르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왜 안 될까? 대체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이후에도 내가 성공할 보장이 있을까? 내가 어딘가에 합격할 그런 운이라는 게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정말 많이 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일을 한 지 한 1년쯤 됐을 때 이렇게 좀 무너지는 시기가 왔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들였으니까 그만두기가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는 거를 어떻게 보면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만두겠다고 확실하게 딱 결정을 했던 건, 내가 그 당시까지 투자한 비용을 사기업이나 일반 기업에 들어가면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열심히 벌면 벌 수 있는 돈 같았어요. 회수할 수 있는 돈. 근데 만약에 내가 아나운서 길을 더 걷는다면 이만큼 더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수 비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기가 정년이 있는 기업보다는, 공채보다는 아무래도 프리랜서나 계약직이 많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그냥 지금 그만두는 게 제일 경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엔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 진짜 그만둬야지 하고 막 다른 공부를 시작하고 다른 기업 공채를 준비를 했을 때 제가 정말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욕했거든요. 혼자서. 친구한테도 그렇고. 이 길은 진짜 쓰잘데기 없는 허영심이 가득 찬 길이다. 정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직업이고, 나는 진짜 말 그대로 허영심, 그런 관심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의 시간과 돈을 쓴 거다. 그래서 아까워. 그때 그냥 하지 말걸 막 이런 말도 하고, 그 당시에는 어떤 누가 합격을 했다고 해도 전혀 부럽지가 않았어요. 거기 합격해서 뭐 하려고? 그 다음엔 어떡할 건데? 그 계약 끝나면 어떡할 건데? 이런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제스처를 계속 취하면서 잘했어, 내가 그만둔 건 정말 잘한 거야 라는 의식을 저한테 계속 심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엔. 그리고 이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뭐 아예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 제 생각이 틀렸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나운서랑 멀어지려고 했던 거죠. 다른 기업을 준비를 했을 때 자꾸 이 길이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도 그냥 어디가 떴대. 그러면 떴어? 일단 넣진 않았죠. 떴대. 떴구나. 누가 됐대? 누가 됐구나. 진짜 아무렇지 않긴 했어요. 근데 자꾸 신경은 쓰이는 거죠. 그때 그런 소식 같은 것도 다 끊었는데도 밟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 공채를 막 준비하면서도 이제 막 시작하려니까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나운서 준비가 되게 어렵고, 물론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힘들고 정말 가능성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그 기업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이 아나운서 준비의 서수진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떨어져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나운서 준비생 분들이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른 길도 절대 쉽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이 길을 막 열심히 달렸다가 길을 트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나운서 길보다는 이게 쉽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나운서 준비만큼이나 노력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은행 준비하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의 듣고 공부하는데 돈을 막 써야 돼요. 스터디하는데도 돈을 써야 되고,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면서 사실 그렇게 다를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르죠. 물론 은행은 취업하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나운서는 취업이 돼도 조금 계속 도전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고,
다시 아나운서를 겸하기로 하면서 준비를 우연히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에 합격을 해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당시에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 이제 막 헤어진 그 사람을 떨쳐내려고 계속 욕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그 아나운서라는 꿈을 욕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렇게 하면 좀 미련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아직도 좀 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가득하지만, 아니 돼도 안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밀치어내려고 한 거죠. 나의 해리에게라는 드라마를 좀 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문장이 뭐냐면 이런 글이었는데,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글을 보고 내가 이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서 그래서 그때 되게 싫어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한번 과감하게 틀어보고 그 길을 경험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아나운서 길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딱 그 길을 걷고 나서 나는 아나운서 길 쪽이 훨씬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이 길을 걸으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걸 한번 저는 찍고 오다 보니까 나는 이 길만 간다라고 판단이 섰거든요. 기대했던 게 잘 안 됐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런 마음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이해가 안 갔거든요. 대체 나는 언제 붙지? 왜 난 계속 떨어지지?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매몰돼 있어서 그냥 떨어지는 게 계속 반복되니까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길을 접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안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아직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직 이미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나와 맞는 회사가 없거나예요. 근데 회사가 없거나 때가 없거나는 준비된 사람들한테 오는 거고, 실력 아니면 이미지가 정말 80%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자존감이 낮다 하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왜냐면 작년 딱 이맘쯤에 제 녹음본이나 포트폴리오를 들어보면 진짜 형편없거든요. 목소리 자체도 지금이랑 아예 그냥 달라요. 근데 지금도 붙을까 말까 한 큰 시험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지.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 영상은 확실히 떨어지는 영상인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 그냥 떨어졌다는 것 자체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나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나는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그리고 한 달 전보다 지금이 더 나은 건 맞거든요. 근데 아직 남들보다는 덜한 거예요. 자꾸 남과 우리를 비교를 해가지고 남은 이렇게 쉽게 가던데 왜 난 안 가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출발선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고나게 목소리가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목소리도 좋고 실력도 좋고 이미지도 좋은 사람도 떨어지는 게 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혹시나 내가 불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정말 붙을 만한 사람인가? 근데 저는 그거를 그 당시에는 못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돼요. 내가 붙을 만한 사람인가 해서 나는 붙을 만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 객관성이 계속 확립이 되면서 이게 막 내 자존감을 깎아 내린다기보다, 분명히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제가 있고, 그래서 결과도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만 보면서 나를 지켜봐도 이 과정은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뭐가 되지 않더라도 이 과정 자체로 우리는 정말 배우는 게 많고, 그 어떤 직업도 이렇게까지 챌린징한 직업은 없거든요. 정말 아나운서처럼 합격을 해도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정상에 있으면서도 뭐 프리랜서가 되고 싶어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도전하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정말 많지 않아요. 사실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는 수명 자체가 굉장히 짧잖아요. 채용 자체가 짧게 뽑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용 불안정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어떤 직업보다, 어떤 분야보다 가장 도전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계속해서 내가 내 자신을 탐색하고, 그리고 내 부족한 점을 돌아보면서 그걸 채워나가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만큼 이렇게 내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나운서 분야를 준비하면서 나를 너무 알게 돼서 좋았어요. 나는 뭘 좋아하고, 난 뭘 잘하고, 나의 미래는 어땠으면 좋겠고, 나의 지금 상황은 어떻고, 그거를 생각하고 말로 풀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정말 인생을 길게 본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의 성공 자체를 감히 우리가 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공보다 중요한 건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저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구조 안에 있으면서 성취하면 행복하고 또 성취하면 행복하고 이런 과정을 즐기기도 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느꼈던 건 성취와 행복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과정이 행복한 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제가 깨달은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만약에 행복을 성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아나운서 타이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리고 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그 이상을 하지 않았을 때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너무나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정말 올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렇지 않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가장 절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도전이 행여 성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신 매일매일 행복하기 위한 연습을 해요. 그게 정말 중요하대요. 어떤 성취에 대한 욕구 때문에 도전하는 거라기보다 요즘에는 이 방송하는 이 일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지 나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 나는 성취의 맛을 봐야 돼. 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공채 러시가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혹여나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있어서만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번 시기를 거치면서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부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단단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시기와 또 운이 맞아서 떨어졌을 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어떤 거에 합격하고 어떤 거가 잘 됐을 때 남들이 우리를 멋있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게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제가 올라가는 욕구가 생긴다면 그거는 제 스스로에 대한 욕구라기보다는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욕구가 크다는 것도 사실 알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나는 내 위치에서 열심히 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근데 그거를 타인의 인정을 자꾸 받으려고 아둥바둥 대기보다 내가 나를 인정해주자. 그리고 훨씬 성장했으니까 이대로만 지치지만 않으면 된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건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에서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버티는 것도 긍정적인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여나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들더라도 그 시기를 타이트하게 잡고 바로 긍정적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그 과정을 아나운서 길을 걸으면서 많이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합격할 만한 다듬어진 보석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물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빠르게 좋게 생각을 하고 나를 아껴주면서 다음을 계속 준비해 나가고 그리고 도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행여나 그게 합격이라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냥 그 과정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을 때 훨씬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행복은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사소한 부분에서 행복이 온다고 해요. 타이틀이 성취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되면 그 성취를 해봤자 또 더 높은 성취를 원하지 우린 절대 계속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행복해집시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고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그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마음을 좀 더 다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다른 길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취준생 분들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지금 당장 행복해지시고 다음을 준비하시라는 거.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파이팅 합시다. 저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